먼저 설명을 좀 할게.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시간 되면 해야지. 우리 반 이름이 공통 약술 정교반이에요. 공통반 정교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하는 공통 정교반이 있고 토요일 날 오전에 하는 공통 약술 정교반이 있어요. 두 반은 이건 컨셉이 똑같아요. 얘는 공통문항을 30분 동안 30분? 30문제 타임어택을 해요. 그 1번부터 22번까지는 특정 실무 세팅된 것 그대로예요. 공통과목 1번부터 22번까지 있는 세팅된 것 그대로고요. 23번부터 30번까지는 제 교재 중에 410이라는 것이 있어요. 4점짜리만 10문제가 모아진 교재인데 그 4점짜리가 그냥 4점이에요. 그러니까 15번이랑 22번처럼 좀 이렇게 강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 강한 애들을 제외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뭐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4점짜리가 모아져 있는 그런 410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8문항을 더 뽑은 거죠. 그래서 30문제를 보게 돼요. 30문제를 100분 동안 타임어택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주요 문항을 해설하고 나머지 시간에 관리형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주요 문항 해설하는 게 공통 정규반이랑 공통 약술 정규반이랑 푸는 문제가 조금 달라요. 공통 약술 정규반은 일단 너희들 상황을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 푸는 걸 중간에 제가 보지 않겠어요? 3점짜리 이런 거는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싶으면 그것도 좀 자세히 설명할 것이고 4점짜리도 좀 자세히 설명할 생각이고 그래요. 됐죠? 얘는 그렇게 되고 주요 문항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리형 수업인데 이제 항상 과제가 나가는 게 이게 달라요. 얘 왼쪽 건 똑같은데 공통 정규반이랑 여기가 정규반과 약간 달라요. 먼저 수능 특강을 대놓고 시킬 거예요. 금년 수능 특강 수원하고 수투를 아마 정상적인 수험생이라면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를 사서 풀었겠죠. 준영이 풀었어? 성현이 풀었어? 조금 풀었어. 그렇구나. 민준이 풀었어? 그래.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풀었어야 맞거든요. 하지만 또 시간 관계상 못 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번 풀었어도 한 번 푼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일단 처음에 대놓고 이렇게 조금씩 줄 거예요. 지금처럼. 한 번 더 풀어라. 변형 문제도 제공이 될 수 있겠죠. 그럴 예정이에요. 다 한 바퀴 다 돌았잖아. 변형 문제를 갈 거예요. 공통과목 기준이에요.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스코어 수열. 그 겨울방학 때 우리 했던 교재 있죠? 그 교재 수열이랑 적분이랑 남아있는 단원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단원들을 시킬 거예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낫겠지? 거기 있는 거 시키고 오답 정리를 하고 교재가 있으신 분은 푼 다음에 포인트 노트를 써갖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통약술 정규반의 주간지는 공통 22로 정했어요. 정규반의 주간지는 달라요. 전범위 세팅되어 있는 실무를 주는데 우리는 공통 22를 드릴 거고요. 공통 22는 공통과목 22문항만 있는 거예요. 공통과목 22문항 있는 실무고 6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푸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푸셔도 좋아요. 괜찮아요. 네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60분을 넘기지는 마세요. 공통과목 22문항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 약술원 논술 준비를 여기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두고 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약간 다를 거예요. 엊그저께 학생 한 명이랑 또 연락을 했는데 그 학생이 수도여고 학생이에요. 수도여고 학생인데 공통이랑 미적분 수업을 같이 들었던 학생이고 그 친구가 생기부가 간호학과로 돼 있어요. 간호학과로 돼 있는데 학생부로는 그 갈 수가 없는 성적이 나와서 얘가 수시 어학장애 카드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약술형 논술을 밀어붙이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뭐 가천대도 있고 을지대도 있고 뭐 그런데 가천대 간호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붙었다는 얘기죠? 약술형 논술로 붙어서 다니고 있고 걔가 수능 성적이 3등급 같은 2등급이 나왔었어요. 수학이 3등급 같은 2등급이 나왔었는데
가천대 관어학과를 잘 붙었죠. 공통 과목을 좀 힘들게 공부를 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아무튼 약실형 논술 준비는 수능 준비랑 같은데 서술이라는 걸 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제 국민대가 있죠. 국민대는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보기 때문에 허들이에요. 미적분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국민대 약술형 논술을 볼 수 없고요. 작년에도 최강교육도 붙었어요. 여기 붙었는데 국민대는 수능 준비만 하면 되겠느냐? 약간 그렇지가 않은 게 약간 그 뭐랄까 수리 논술을 병행하고 있던 애들이 많이 붙었어요. 여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푸는 타임어택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그 보통 약술형 논술의 시험 범위는 교과서와 당해년도에 EBS 교재를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천대는 대놓고 그렇게 반영을 하고요. 심지어 의예과 논술 문제도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를 교묘하게 바꿔갖고 문제를 내거든요. 가천대 그런데 다른 학교들도 이제 비슷하나 국민대는 글쎄 작년에 처음 오픈이 돼서 합격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 제가 문제를 다 풀고 3번 검토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 학교인데 근데 문제가 그 논술 걔는 논술까지 같이 준비했던 애예요. 광운대도 붙었고 국민대도 붙었는데 광운대를 안 가고 국민대를 간 거거든요. 국민대를 노리고 있는 학생은 일단 미적분이 아니면 안 될 거고 수능 준비도 좀 빡세게 그 붙은 친구가 2등급이에요. 1등급 같은 2등급이에요. 84거든요. 85가 1등급이었는데 작년에 미적분 기준으로 그랬던 친구라서 수학을 저렇게 잘해야 국민대를 붙을 수 있고 딴 학원에 있는 원장들이나 선생들이 선생님 국민대 붙었어요? 난 몇 명 붙었는데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들은 다 떨어졌거든. 보통 약술형 논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수능 수업을 하기에는 연차가 좀 부족하고 경험이 좀 부족하고 내신 준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돼요. 되게 어려워요 여기가. 왜냐면 기본기가 부족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쉽지가 않아서 국민대는 결국 어쨌든 국민대의 경우는 미적분까지 하는 애들이 좀 하는 게 좋겠고 수리논술과 병행하는 것이 얘는 좋다. 고대 세종도 이제 그 미적분을 봐요.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노릴 게 여기죠. 가천대, 상명대, 외대 글로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그 너의 내신으로 못 가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못 가는 경우, 정시로도 애매한 경우 이런 데를 갈 수가 있어요. 보통은 수능 최저가 없거나 수능 최저가 있어도 한개 3등급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는 약간 달라요. 클라우드공학과는 계약학과라서 약간 달라서 여기는 최저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 선호하는 데가 이 정도 대학이 있어요. 이 정도 대학이 있고 이런 데가 있죠. 이런 데가 있고 국어랑 수학을 같이 보는 대학도 있고요. 수학만 보는 대학도 있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여기가 있죠. 수학만 봐요. 외대 글로벌. 수학만 봐요. 그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학교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원서 접수는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9월달에 원서 접수를 할 때 정하겠습니다만 내가 이 반의 컨셉이 그거잖아요. 공통 과목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약술형 논술 준비하는 반은 일로 오세요. 준비하는 사람 일로 오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따로 뭔가 봐줄 게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약술형 논술을 대놓고 준비하는 학생은 손 들어보세요. 관심이 있다. 손. 이 학생들은 필기노트를 준비하세요. 필기노트를 준비해서 네가 서술해 올 거는요. 이거 서술해 오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문제를 쓸 필요는 없어요. 풀이과정을 써보는 거예요. 풀이과정을 써보고 내가 이따 얘기를 해줄 거예요. 몇 번은 풀이과정을 쓰지 말아라.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어디 갔어? 요거 딱 이 2개만 서술을 해오세요. 서술을 해오시면 제가 보고 첨삭을 해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아닌 사람은 서술 안 해와도 돼. 서술 안 해와도 되고 물론 서술을 해보면 공부가 많이 되긴 하는데 숙제도 못 쳐냈는데 무슨 서술이야. 니네가 숙제도 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서술을 해올 리가 없지. 공부를 안 하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거나 좀 잘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결론 매주 타임어택을 하고 주간지가 나갈 거다.
수능 특강도 나갈 거다. 병행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기간. 내신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가 보는 과목이 공통 과목을 내신에 안 보잖아요. 선택 과목을 보잖아요. 그러면 선택 과목 정규반과 다른 커리큘럼으로 선택 과목에 대한 내신 대비를 하게 될 거예요. 내신 2주 전이나 3주 전쯤. 나는 내신과 관련이 없어.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하시는 분은 거기에 맞게끔 또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됐어요. 오늘 할 거는 과제는 싹 집어넣고 요거 피세요. 블루메스 파이널 1회. 거기 410 어쩌고 212 어쩌고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 찾으셨어요? 블루메스 파이널 1회. 찾았죠? 아 귀여워. 씨. 제가 이 토요일 날에는요 좀 일찍 와 있을 거예요. 아침 한 9시 정도면 내가 와 있으려고 할 거니까. 작년에 그 수도여고 애들이 항상 일찍 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서울대 갔고요, 정시로. 그 중에 한 명이 육광탈하고 정시로 건대 갔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약실형 논술로 가천대 간호학과를 지금 간 거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수시에서 또 육광탈을 하고 정시에서 한국공학대를 갔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의대 논술을 다 떨어지고 재수를 해서 의대를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독수리 오형제? 오자매? 아무튼 1시간 전에 항상 와 있었어요. 따라해봐. 1시간 전. 다시 1시간 전. 이게 자세가 다른 거야. 내가 미리 와 있건 안 와 있건 간에 걔들은 항상 이렇게 와 있었어요. 와 있어서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뭔가 헤헤호호 담소를 나누다가 내가 있는 순간부터 조용히 입구 닫아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있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훌륭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너희도 그래도 된다고요. 잘 일찍 오기 싫겠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준비. 100분이야. 아는 것부터 푸는 거야. 1번부터 22번까지 실무 그대로야. 그 다음부터 4점이니까 아는 것부터 푸는 겁니다. 자, 시작. 됐다. 합시다. 잘 보여요? 아하, 오케이. 아이 잘 안 보이는가 해서 일단 5번이요. 전형적인 허수 판독 문제죠. 예쁜 예림아, 상한함수의 정의가 뭐니? 그랬더니 예림이가 뭐라 그랬냐면 단위원위를 돌아다니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네. 제가 뭐야 그 소리가. 그랬더니 일단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확대 축소해서 좀 자유로워요. 확대를 해도 편하고 축소를 해도 편하고. 여기 이렇게 동경이 떠 있죠? 동경이 떠 있어서 세타가 있어. 단위원이니까 x좌표를 코사인이라고 하고 y좌표를 사인이라 해요. 이렇게 아는 거 나오니까 반갑지? 반지름이 1보다 크다고 가정해요. 이렇게 1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확대를 한 느낌이죠. 닮은 도형이니까 원은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x좌표도 r배 할 거고 y좌표도 r배 하지 않겠어요? 반지름이 r배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r 코사인 세타 x좌표는, y좌표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반지름은 양수겠지? 그래서 네가 x좌표고 네가 y좌표가 돼서 코사인을 구해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야. 이렇게 얘기할 거고 사인 세타를 구해라. 그러면 r분의 y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 동경이 떠 있으면 코사인은 x좌표의 부호를 보면 되고 코사인의 부호는, 그 다음에 사인은 y좌표의 부호를 보면 되는 거예요. 탄젠트는 원점과 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를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봤네. 동경이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가 있으니까 이쯤에 떠 있는 거예요. 반지름 1인 원 생략하고 그냥 그릴게.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 여기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도 음수고 3, 4분면이니까 기울기는 양수라는 걸 알아요. 맞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음수를 택해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로 택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코사인은 음각 공식에 의해서 먹잖아. y축 대칭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그대로 쓰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가 앞에 달릴 거잖아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그럼 코사인 값을 알고 있는데 탄젠트를 구하라. 그러면 직각삼각형 만드세요. 부호는 이제 동경 갖고 따지면 되니까. 코사인 값이 3분의 루트 2니까 여기가 3이고 루트 2가 돼서 9에서 2를 빼면 7이지? 루트 7이야. 탄젠트 세타의 절대값을 구해. 절대값을 구하면 루트 2분의 루트 7이 되겠네. 그런데 동경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세타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탄젠트는 양수라는 걸 알아. 그래서 너는 양수라고 해야지 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지. 됐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8번이요. 이것도 그래. 꼭 니네 아는 거 만나면 되게 열심히 계산하더라. 참 희한한 애들이야. 여기 2의 제곱이고 n의 3분의 1제곱이잖아. 2가 나가면서 분모, 3분의 1이 나가면서 분자, 계산하면 6분의 1이지. 저 반응을 안 해도 좋은데 아는 거 나와서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눈이라도 깜빡해. 내가 뭐 독심술가도 아니고. 다시 어떤 지수로가 섞여 있는 식이 있는데 자연수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일단 식을 정리를 먼저 해야 돼. 정리를 하고 자연수가 그랬으니까 K라고 놓고 이걸 자연수 이런 조건을 해서 막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문제 안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 어쨌든 간단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얘가 그 로그 2의 제곱이 되고 n의 3분의 1제곱이 돼서 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가 분모로 나가고 얘가 분자로 나갈 거니까 6분의 1이에요. 6분의 1에 로그 2의 n 분의 1이야. 그러면 6분의 1이 없으니까 6이 될 거 아니냐. 6 곱하기 6 곱하기를 그냥 6을 분자에다 쓰자. 6이 있고 로그 2의 n인 거지. 이게 자연수래요. 6이 약수면 되잖아. 얘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6이거나 이렇게 하면 n값을 뽑아낼 수 있지. n은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6제곱 이렇게 뽑아내면 될 일이다. 그 다음에 9번. 9번에서 AB를 3대1로 내분했다고 했으니까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응?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뭘 찾아야 돼? 주기를 찾아야지. 맞지? 주기가 정해져야 여기에서부터 같은 모양이 나오는 최소 단위가 이만큼이 주기지 않겠냐. 그러면 원래 원함수의 주기는 파인데 x의 계수로 나눠야 되는 거지. x의 계수 나누면 역수를 곱하는 거잖아. 파이분의 4를 곱해서 주기가 4가 나와요. 주기가 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라는 얘기고, 그럼 3대1로 내분했다고 했으니 여기가 3이고 여기 1이라는 걸 알았어. 이렇게. 근데 삼각형 OAC의 넓이가 6이에요 그랬으니까 이거 넓이가 6이로구나. 이렇게. 그 여기가 3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4란 얘기지. 그래 6일 거 아니냐. 여기가 이제 4야. 이래놓고 뭔가 다 구한 것 같은데 못 구하면 안 돼. 요만큼의 길이가 4니까 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란 얘기여서 b가 4라는 건 찾았잖아. a만 찾으면 되지. a만 찾으면 되는데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를 풀 때 주기, 대칭성, 좌표값을 찍는 것 이 세 개야 그냥. 따라해. 주기, 대칭성, 좌표값. 찍어내는 거야 그냥. 찍어내는 건데 이게 봐봐. 뭐 2에서 1만큼 떨어지지 않았냐? 여기가? 같은 상황이겠지. 마이너스에서 1만큼 떨어졌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네. 이놈의 좌표를 알아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걸 아니까 대입하면 안 나올 리가 없잖아. 이해지? 그래서 A, B를 다 구하면 되겠어. 이쪽 11번. 11번 하기 전에 뭐였냐? 그 6번 있잖아. 6번. 그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있으랜다.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있으려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연속함수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 근데 x세제곱의 계수가 양수네? 그럼 계속해서 증가해야겠지. 그 증가함수면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동치잖아. 그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면 되고, 미분하게 되면 2차식이니까 2차식의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댄다? 그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도 괜찮고,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도 괜찮고,
그렇게 부드럽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아저씨 말 얘기 들었어? 그럼 같은 표현이 맞겠지? 고개를 들라.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1대1 함수가 되도록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계속해서 증가하도록 계속해서 감소하도록 다 비슷한 얘기 같지 않아? 다 비슷한 얘기야. 비슷한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미적분도하고 다른 문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해 연속함수에서는 따라해봐. 연속함수 불연속일 땐 얘기가 달라. 불연속일 때는 얘기가 다르다. 연속함수일 때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한다.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말은 상수함수가 아니면 미분의 정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한다는 얘기는 미분의 정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놓고 푸는 게 좋겠어. 그치? 여기 11번 11번은 일단 얘랑 얘가 두 칸 차이예요. 뺄셈의 형태로 식이 돼 있어요. 대입부 더하면 간단해지겠죠. 그 대입부 더할 때 두 칸 차이니까 앞에 두 개 남고 뒤에 두 개 남을 거예요. 그 앞에 두 개는 n 집어넣은 거랑 하나 줄인 n-1 집어넣은 거 두 개가 남고 여기는 2 집어넣은 거랑 하나 키운 3 집어넣은 거 하나씩 남을 거예요. 대입부 더하면요. 그래서 바로 했었으면 좋았었고 A에 n 더하기 1이 있고 앞에 거 두 개니까 하나 다운시켜 A에 n 이렇게 두 개가 남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은 거랑 3 집어넣은 거 두 개가 남아서 마이너스 A에 1, 마이너스 A에 2 이렇게 남겠죠. 그렇지? 걔가 2n 빼기 1에 이렇게 식을 먼저 정리했었어야 되고 A1 더하기 A2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3이야. 여기로 보내. 그럼 마이너스 5야. A에 n 더하기 1에서 AN을 더한 것이 2n 맞지? 마이너스 5야. 근데 문제에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내야 돼. 그 시작은 얘는 2부터 늘 거라서 2, 3 이런 거밖에 지금 캐치를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여기 n이 1일 때 상황이 있어요. 확인을 해봐. 여기 n 대신에 1을 넣어보죠. 1을 넣어보면 여기부터 쓸게. a에 1 더하기 a에 2가 될 텐데 걔가 마이너스 3이네? 오케이네?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확립하는 식이었네? 인정? 인정. 그런데 얘가 나왔지? 얘를 나열해보면 A1, A2, A3, A4, A5, A6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둘씩 묶으란 얘기 같지 않니? 뭔가 묶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냥 하나씩 집어넣으면 꼬여요. 1 집어넣으면 1, 2지 2 집어넣으면 2, 3이에요. 뭔가 두 개 꼬이잖아. 꼬이니까 첫 시작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여기를 바꿔. 홀수 번째, 짝수 번째가 합으로 바꿔. 이렇게 2K-1 더하기 A의 2K 이렇게 바꿔. 그럼 1 집어넣으면 1, 2, 2 집어넣으면 3, 4, 3 집어넣으면 5,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 쓰면 되겠니? 10을 쓰면 되겠지. 그렇잖아. 근데 위에 있는 거를 아래로 바꾸는 연습은 아주 중요해. 시그마의 성질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끌어내 이제 n이 2k-1일 때 4점짜리 문제를 풀려면 이 방식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 중이고 서술형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중이야. 집어넣어. 여기다 넣을게. a의 2k 빼기 1 모든 자연수 n에 성립하니까 여기는 a의 2k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2k 빼기 1을 넣어. 2k 빼기 1을 넣으면 그게 좀 어렵다. 4k 빼기 7이냐? 이렇게 될 거 아니냐. n 대신에 2k 빼기 1을 넣으면 아이씨 왜 이렇게 되잖아. 그럼 4k 빼기 7이잖아. 이게 된다고. 여기를 박아. 여기 박아서 k가 1에서부터 10까지 4k-7 이렇게 써야 돼.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일반항이 얘 전체를 다 쓰고 싶으면 가로를 치는 습관이 필요하고 그거 계산해.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야. 네가 하고 이제 여기 12번 기분 나빴지?
나빴잖아. 이것도 이 갈 길을 정해야 되거든. 첫 번째, fx를 그냥 해본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푼다. 미분한식을 쓴다. 대입한다. 아 모르겠다. 이렇게 가거나. 근데 2차 함수를 쓰는 방법은 말이죠. 이 미분 치면 f'x가 x제곱으로 출발할 놈이라서 이때 2차식을 쓰는 방법은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놓고 f'x를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2차 함수는 선대칭이잖아. 선대칭이어서 x-m의 제곱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놓고 푸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근데 문제를 풀 때 뭔가 대칭성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대칭축을 내가 써먹어야 될 것 같으면 위에 거보다 아래 게 편할 때가 많아. 첫 번째 기술. 그 두 번째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네. 해석은 이 방정식의 해를 만족하는 실근은 1분이라는 거야. 원이 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각색하면 이런 거겠네. F'의 G1이랑 F'의 F1이랑 이게 같은 거예요. 그 만족하는 X는 1밖에 없어요. 그 말인 거지. 근데 2차식이 있는데 F'이 2차식이니까 그 2차식이 있는데 이거의 함수값이 같으려면 첫 번째 FA1이랑 G1이 완벽하게 같은 이런 경우도 항상 성립하겠지. 같은 걸 때려 넣었는데 다른 값이 나올 리가 없잖아. F1이랑 G1이 같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2차 함수야. 여기가 F1이고 여기가 G1이야.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대칭이 되도록 F1 꽂고 G1을 꽂고 그럼 같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F의 1이랑 G1의 평균이 대칭축이 되는 M이 되는 이 두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 또는 이겠지. 따라해봐. 또는 이렇게 돼. 근데 문제가 좀 아름답지는 못했는데 그냥 일단 출제 의도대로 가볼게. 그러면 F1이랑 G1이 같아?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원하고 있는데 교점의 x좌표가 1이야? 그것도 1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기 보니까 증가함수지? 그러면 증가함수였을 때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일 거 아니야. 3차 함수가 증가함수인데 증가함수일 때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만 있어? yx 위에만 있지. 그 정도는 알잖아. 그 정도는 알아. 그 정도는 알아. yx 위에 있으니까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1이란 얘기지. 왜냐면 fx랑 gx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러 왔는데 증가함수니까 그 교점은 yx 위에만 있다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fx랑 x랑 같은 이 점도 되고 gx랑 x랑 같은 이 점도 될 거니까 결국 여기가 x가 들어와야 되는 거라서 1, 1, 1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교점의 좌표가 1,1 이렇게 되는 상태였었어. 됐지? 여기까지? 그래. 그러면 2차 함수를 택할 때 대칭성을 뭔가 논하고 있으니까 얘를 택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F1이랑 G1이 전부 다 1이었으니까 너가 1이고 너가 1이래. 약분하면 1이지? 그럼 M은 1이었다는 거네? 여기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2차 함수가 F'X가 X-M의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돼 있는데 M이 1이었으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1, 여기가 n, 여기가 f'x.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야. 그 점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 변곡점이라고 부르지.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고 변곡점을 갖고 있는 상태고 변곡점의 대칭이야.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주변에서 기울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기울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 주변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 도함수가. 지금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지점이지.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 극대라는 얘기잖아. 연속함수에서. 그 다음 주변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 극소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변곡점이란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다시 따라해. 변곡점.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변곡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점이라고 이해하자. 맞지? 그래서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3차 함수가 어쨌든 그 1대1 대응이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여야 하기 때문에 근데 n이 뭐 이렇게 뭐 뭔지 모르지. 여기 썼는데 n이 뭐 음수일지 양수일지 0일지 모르는 상태잖아. 이해했지? 응? 뭔지 몰라. 뭔지 모르니까 대충 그려. 여기서 했겠지 뭐. 이렇게. 근데 얘가 y는 fx를 그렸어. 그래? 근데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만 생긴다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 이렇게 돼야 돼. 굳이 이제 얘를 그리자면 뭐 이렇게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함수가 증가함수니까 역함수도 증가함수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여기 치울게. 여기에서 F4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네가 뽑아낸 게 뭐가 있냐면 F1은 1을 뽑아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함수에 대한 식을 한다. 집중. 따라해봐. 함수값, 초기값, 도함수. 다시. 함수값, 초기값, 도함수. 함수값, 초기값, 도함수. 이거 왜 얘기하냐면 F의 4라는 거는 네가 초기값을 아무거나 잡아. F1로 이렇게 잡았어. 초기값 들어왔지? 인테그랄 1에서부터 4까지 F'T의 dt라고 쓸 수 있지 않니? 의심돼?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함수값이 뺄셈으로 나타나잖아. F의 4 빼기 F의 1이지. 계산하면 F의 4가 맞지? 집중. 4초의 위치는 1초의 위치에서 1초부터 4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를 더하면 돼요. 마찬가지지? 에이, 그렇잖아. 그럼 얘는 맘대로 변주가 된다? 초기값 0에서부터 4까지 F'T의 dt 언제나 되겠네. 또 잡아? 초기값 불러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옳지. F'T의 dt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마음대로 변주가 된다는 거야. 다시 따라해. 함수값, 초기값, 도함수. 이해했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초기값이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너는 여기가 1이 되고 인테그랄 1에서부터 4까지 F'T니까 저기 T로 바꿔봐. T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N이 돼서 여기다 대고 DT를 꽂아야지 라고 계산을 한다고. 계산을 다 하잖아. 계산을 다 하면 3n 더하기 10이 나와. 그 문제에서 F4의 최소값을 원했으니까 네가 과연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하트를 한번 구해볼래요? 그 말인 거야. 최소값을 구하려면 네가 고민해야 되는 건 여기지. n의 범위가 뭘까? 얘는 숫자니까 n의 범위를 찾아야 되겠다. n의 범위가 뭔고 봤더니 여기 있네. 도함수의 최소값이네. 도함수의 최소값이란 얘기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겠네. 변곡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의 최소값, 변곡 접선의 기울기 일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개 커졌다가 쭉 줄어들었다가 최소값을 찍고 시작하고 올라갈 거 아니냐. 그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n이라는 거고 그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F'1일 텐데. 여기까지 되겠지. 응? F'1인데 지금처럼 얘가 1보다 클 때는 땡큐예요. 괜찮아요. 1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1보다 작잖아. 0처럼 1보다 작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을걸? 좀 심하게 그릴게.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면 뚫고 지나가는 게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날 거 아니냐. 그럼 안 되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군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n의 범위를 구해. F'1이 얼마야? 이거잖아 그냥. n이잖아.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라서 여기 집어넣고 계산하면 최소값은 13이에요 라고 구할 수 있다고. 됐지? 오케이. 메모하시고. 오늘 우리 딸 생일인데 같이 있지 못한. 와이프 생일, 딸 생일, 아들 생일 미역국 원래 내가 다 끓이는데. 에이, 참. 허언 강사 하지 마세요.
알았죠? 아니 하지 마시고. 작년에 부회장을 하더니 금년에 회장 선거를 나간다면 지 아빠 닮았어. 관욕이 있는 것 같아. 관욕이 있어서. 내가 중학교 3년 내내 반장이었거든. 3년 내내 반장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반장하고 막 회장 부회장하고 이랬는데 희한해. 유전자는 무서워. 와이프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13번 다 썼지? 그 지수르고 함수가 동시에 떠 있으면 두 개의 관계부터 살펴보는 게 당연지사. 이 두 개가 밑이 같아. 사실 정확히 말하면 밑이 같거나 밑이 역수로 되어 있으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무조건 겹쳐진다. 밑이 역수가 돼 있다는 말은 여기가 뭐 a의 x제곱인데 로그 a분의 1의 x라고 돼 있어도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붙일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밑이 똑같거나 역수로 돼 있으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무조건 겹쳐진다. 요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요거를 봤더니 얘는 이렇게 귀여워. 얘가 귀여워야 되는데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고요. y는 로그 a의 x라는 로그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x축으로 b만큼 움직였고요. y축으로 b만큼 움직였대요. 왼쪽에 있는 함수가요. 애초에 얘가 y는 x 대칭이 아니겠습니까? 역함수니까요. 근데 여기 봤더니 또 그 짓을 했는데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였대요. 이 두 개는 여전히 뭐의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이죠. 그거를 먼저 발견했었어야죠. 그래요? 그러면 그래? y는 x 대칭이네요? 오, 맞아. 너랑 길이가 같네? 그렇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제일 처음 뭐부터 체크해야 돼? 네가 찾아낸 선이 있잖아. 원래 있던 선이 있을 거 아니냐. 교점부터 찾아야지. 그게 해야 되는 행동 아니냐는 거지. 그거부터 찾아야지. 그래서 노란색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x좌표랑 y좌표를 합하면 5래요. 근데 x좌표랑 y좌표랑 같대요. 2분의 5, 2분의 5 아니겠어요? 맞죠? 연립해서 그냥 풀면 되죠. 2분의 5, 2분의 5예요. 그렇네. 그 다음 AB랑 CD가 3대 2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얘랑도 y는 x 대칭일 거라서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믿겨지진 않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라는 말은 너랑은 평행일 것이고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너랑 길이가 같아요. 근데 3대 2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이랑 대충 내려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 두 개의 닮은 비가 위에 게 더 커 보입니다만 이거 3대 2라는 얘기 아니냐. 결정을 또 해야 돼. 여기를 3K 여기를 2K로 놓을 건지 아니면 여기를 3K 여기를 2K 이런 식으로 놓을 건지를 결정해야 돼. 어느 게 계산이 더 편할 건지. 뭘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를 나는 3K로 놓을 거야. 여기도 3K로 놓을 거야. 여기는 3 루트 2K지 1대1대 루트 2B를 만족할 거 아니냐. 45도 45도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 루트 2K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는 절반이니까 루트 2K예요. 이게 편할 것 같아서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만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K, 여기가 길이가 K가 될 거라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가 K가 되고 여기도 K가 돼. 그 말은 C점의 좌표를 잘 구할 수 있어. 2분의 5가 있는데 마이너스 K를 하고 K만큼 더하고 뭐 이런 짓을 하면 되겠다. X좌표는 2분의 5에서 K를 빼고 Y좌표는 2분의 5에서 K를 더하면 되니까 2분의 5에서 K를 더하면 되겠다. 이게 딱 기출 패턴 아니겠어요? 기출 문제를 풀었던 패턴이란 말이죠. 근데 얘가 A하고 C 사이의 거리가 뭐라 그랬어? 2분의 5라 그랬으니까 AC의 제곱은 4분의 25라는 거예요. K만 대충 구하면 될 것 같지 않니? 이게 0,3K? 이렇게 되잖아. AC의 길이가 4분의 25인 걸 만족하는 K를 구해. 그 K를 구하면 두 개가 나오거든? K가 2분의 5가 하나 나오고 K가 2분의 1이 나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방정식을 풀면. 근데 2분의 5일 때를 보면 C가 이건데 K가 2분의 5야 봐. Y축 위에 있지 얘가. 졸려서 어떡하니? 얘가 Y축 위에 있을 텐데 얘가 Y축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 안 돼서 너는 탈락이고 K가 2분의 1일 때 계산하면 된다고.
됐어? 넓이 구하는 거야. 뭐 사다리꼴 넓이니까 뚜딱뚜딱 하면 되잖아. K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됐지? 메모하시고.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22번에 이 대칭 미분계수가 처음 등장했고 2023년인가 그때 서울대학교 정시 면접 문제 대칭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가 그때 등장했고 나는 대칭 미분계수란 얘기를 대학교 때 몰랐었어요.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거든 교수님이.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면접 문제 제시문에 이런 것을 대칭 미분계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맞겠지 뭐. 그래서 나도 대칭 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평가원에 나온 역사가 없어. 안 나오다가 그 몇 년 전에 나온 게 처음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일단 해보자고. 1번. 기출문제부터 보자. fx가 이렇게 돼 있대. 참이야 거짓이야? 허수판독 1번이야 이게. 일단 참이야. 일단 얘가 참이라고. 왜 거짓이라고 하셨냐면 네가 여태까지 문제 풀 때 얘를 그냥 F'1로 풀었기 때문이야. F'1로 푸니까 X는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미분계수가 없는데 어떻게 0이냐는 거지. 그래서 구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게 첫 번째 허수판독인데 일단 미분계수의 정의는 이래야 돼. 그 대충 좀 공부하지 마. 어디 한번 누구한테 물어볼까? 미분계수가 정의될 조건 1번. 오늘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 화이팅. F'1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의 x 빼기 f의 1 x 빼기 1 이것도 되고 영상을 찍고는 있는데 항상 저 영상은 끊길 수 있어. 제가 미쳐가지고 메모할 거 알아서 해. 그 오프라인 수업 듣는데 굳이 영상을 다시 볼 일이 있어? 응? 이렇게 얘는 무슨 소리냐면 1,f1이라는 고정점이 있는데 x가 1 오른쪽에 갈 때는 1,f1 오른쪽에서 붙어먹는 접선의 기울기고 x가 1 왼쪽에 갈 때는 1,f1 왼쪽에서 붙어먹는 접선의 기울기다? 맞지?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F'1은 존재한다.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미분계수가 일단 존재하려면 고정점이 있어야 돼. 얘가 어떻게 생길 줄 알고 그러냐? 여기가 얘 1,f1이야. x가 1 오른쪽에 갔을 때는 x가 여기 있대. 얘가 1이래. 너랑 나랑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있잖니? x가 1로 가잖아? 그 기의 기울기의 극한? 우극한 오미분계수. x가 이제 여기 있어.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을 따질 거야. x가 1 왼쪽에서 가는 거지? 기울기의 극한을 따졌어.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에만 미분계수의 정의를 할 수 있잖아.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을 우미분계수라고 얘기하고 왼쪽에서 다가가는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을 좌미분계수라고 얘기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방향성이야.
좌극한 우극한은 여기를 보는 거야. 1 오른쪽에 가면 우극한, 1 왼쪽에 가면 좌극한. 이렇게 0분의 0꼴의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정점이 있어야 돼. 따라해봐. 한 고정점, 그게 필요해. 그 다음에 기울기의 극한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 기울기의 극한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두 번째 기울기의 극한으로 표시가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 또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지. 세 가지가 만족돼야 돼. 한 고정점, 기울기의 극한,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이 세 개가 만족이 돼야 우리는 비로소 그때 F'A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아래 거를 쳐다보면 얘는 함수값의 차를 보면 정역의 차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여기서 이제 1을 뺐잖니. 그러면 1,F의 1이 한 고정점이야. H가 0 오른쪽에 가면 우극한, H가 0 왼쪽에 가면 좌극한. 그러니까 이쪽을 쳐다보면 H가 0 오른쪽에 가면 1보다 큰 쪽에서 붙어먹는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 오미분계수. H가 0 왼쪽에 가면 1보다 작은 쪽에서 붙어먹는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 좌미분계수.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면 좌미분계수랑 오미분계수 같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는 F'1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맞지? 결정적으로 뭐가 없니? 고정점이 없어요. 얘가. 여기가 1 더하기 H에서 1 빼기 H?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둘 다 움직여요. H가 0 오른쪽에 갈 때랑 0 왼쪽에 갈 때랑 둘 다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해봐. 두고 봐야 안다. 다시 두고 봐야 안다. 근데 왜 미분계수처럼 해왔냐면 일단 써볼게. 근데 이 문제부터 풀고 쓰자. 너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절대값 x-1이 이게 평가 문제잖아. DBC잖아. 방학 때 기출문제 같은 거 안 풀어? 안 풀지. 예, 이렇게 있어요. 얘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을 보자는 얘기잖아. 1 더하기 h, f1 더하기 h는 여기고 1 빼기 h, f1 빼기 h는 여기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 혹시 0이지 않아? 대칭이니까? 그렇잖아. 그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쪼르륵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가게 되면 계속 빵이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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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기울기 극한 빵이라니까? 맞아 이거. 참이라고. 이해했지? 그 이해했어. 근데 이제 분석을 해야지. 가정을 하나 좀 할게. x가 알파 아니야. 알파? a? a 오른쪽? a 오른쪽에 갔을 때 도함수의 우극한, 그러니까 우미분계수, 걔를 알파로 존재한다 하고 x가 a 왼쪽에 갈 때 도함수의 x는 a에서의 좌미분계수를 베타라고 할게. 일단 수투에서는 이런 걸 볼 일이 없어. 도함수의 극한이 없는 걸 볼 일이 없는데 미적분에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냥 쉽게 우미분계수가 알파, 좌미분계수가 베타. 그렇게?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가정을 할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a 더하기 h 빼기 f의 a 빼기 h 여기를 2h로 나눈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을 보자. 한 10 정도로 있다고 할까? 이렇게 있는 상황을 이제 연구하러 가보자.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어요. f의 a 더하기 h가 있지? 고정점이 없잖아. FA를 빼. 다시 FA를 더해. 그 다음에 빼기 F의 A 빼기 H를 해. 여기 왼쪽씩 오른쪽을 쳐다보면은 다 H밖에 안 필요하거든. H를 쓰고 여기 2분의 1을 박아. 쫓아왔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래 놓고 첫 번째 H를 0 오른쪽에 보낸다. 그러면 여기를 쳐다봐. 여기를 보면 A 더하기 H에서 A 뺀 게 얘다 보니까 H를 0 오른쪽에 보내면 A보다 오른쪽에서 붙어먹는 접선의 기울기지? 오미분계수지? 오미분계수를 우리가 알파라고 했지? 여기는 알파로 수렴해. 여기 이쪽을 쳐다보면 얘는 A에서 A 빼기 H를 뺀 거니까 H가 0 오른쪽에 가면 A보다 작은 쪽에서 붙어먹고 있지? 좌미분계수야. 좌미분계수에서 너는 베타고 여기는 2분의 1이야. 되겠어?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H가 0 왼쪽으로 가.
여기 왼쪽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얘는 A보다 작은 쪽에서 붙어먹는 거니까 베타, 얘는 A보다 큰 쪽에서 붙어먹는 거니까 알파, 이렇게 돼서 여기가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극한값이 있다는 말은 너랑 너랑 같으면서 그게 10이에요 이런 말이잖아. 따라서 2분의 1에 알파 더하기 베타, 너는 10이었어 이 말이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20이지? 그럼 이제 질문, 알파 더하기 베타가 20이면 알파는 10이고 베타는 10이냐? 아닐 수 있지. 알파가 2이고 베타가 18일 수도 있잖아. 이해해? 자, 집중. 지금부터 집중. 대칭 미분계수는 얘처럼 다가가는 속도가 같았는데 한 고정점이 없이 기울기의 극한으로 표시된 것을 대칭 미분계수라고 해. 다가가는 속도가 같을 때. 대칭 미분계수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평균으로 주어져. 뭐라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평균으로 주어져. 대칭 미분계수의 극한이 있다고 해서 알파랑 베타가 같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봤는데 미분 불가능하도 대칭 미분계수 극한은 존재했잖아. 이해했어? 근데 네가 여태까지 왜 그냥 얘를 F'1로 풀어왔냐면,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알파랑 베타랑 항상 같겠지. 그러니까 알파가 5고, 아니 병신아, 알파가 10이고 베타가 10이라는 게 보장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미분계수처럼 해석해서 됐기 때문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 대칭 미분계수는 주어진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 미분계수처럼 쓴다. 이게 만약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였다 치자고, 이렇게 x-1의 제곱이었다고 치자고, 그럼 얘는 그냥 f'1이었던 거지. 근데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대칭 미분계수의 값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순수 기울기의 극한으로 본다거나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대칭 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평균으로 주어지는 거야. 됐지? 이제 확장, 일로 와.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y는 fx래. 나는 뭘 볼 거냐면 절대값 fx의 대칭 미분계수를 볼 거예요. 다시 따라해. 절대값의 대칭 미분계수. 그러면 절대값을 걸면 흰색 여기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생겨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 그러면 만약에 여기 A라는 지점을 보자. 여기에서의 대칭 미분계수를 살펴볼게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한 상태 아니냐? 미분이 가능한 상태니까 애초에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었다고 생각해봐. 우미분계수 3, 좌미분계수 3, 평균 쳐도 3.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평균이라며.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할 때는 대칭 미분계수는 그냥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쓰면 되는 거였었어. 맞지? 근데 여긴 좀 곤란하다?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2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꺾어서 들어 올렸지? 들어 올렸으니까 우미분계수는 2,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2, 평균 치면 0.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절대값에서 x절편이 있지 않니? x절편처럼 꺾어서 들어 올리는 점은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평균 치는 순간 빵이에요. 여기서 대칭 미분계수는 제로야. 그 다음에 여기 원함수에서 미분계수가 제로지. 그러면 꺾어서 들어올려도 여기도 제로겠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대칭 미분계수는 항상 얼마겠어? 0인 거야. 여기서도 얼마겠어? 0인 거야. 이해했지? 그래. 다시 집중. 대칭 미분계수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평균값으로 주어지는 건데 원함수가 미분이 가능할 때는 미분계수처럼 쓰면 돼. 도함수를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주의 깊게 봐야 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평균값으로 주어지는 거야. 됐지? 됐어. 물론 얘처럼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럴 수 있지. 여기가 기울기가 2고 뭐지? 여기가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3이고 이런 게 있대. 이럴 때 대칭 미분계수는 너랑 너랑의 평균이야. 두 개를 합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평균 쳐봐.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게 주어지는 거야. 됐지? 됐어. 이제 저기를 봐. 요 함수야. 저것의 극한값이 있대.
3차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데 얘는 뭘 노리고 있냐면 절대값 fx에서 뭔가 해보라는 얘기 같은데? 보여? 절대값 fx에서 뭘 해보라는 얘기 같아. 그러면 절대값 fx를 머릿속에 gx 정도로 놓고 생각하셔도 좋아. 이 식을 다시 쓰자고. 리미트 h가 0으로 갔어. 그러면 g에 2 더하기 h 빼기 g에 2 빼기 h, 왠지 이 밑에 2h로 나누고 싶고, 왠지 그 다음에 여기 2h를 곱하고 절대값 h를 내린 이 식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h가 0으로 간다는데 0 오른쪽도 있고 0 왼쪽도 있잖아. 0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2예요. 0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극한이 2 또는 마이너스 2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극한값이 있으려면 얘가 0 돼야 되지 않니? 맞지? 이게 0이어야 돼. 이게 0이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냐면 절대값 함수에서 x는 2에서의 대칭 미분계수지. 그래, x는 2에서의 대칭 미분계수의 값이 0이 되려면 두 가지로 귀결이 되겠는데, 하나는 원함수의 미분계수가 제로인 지점, x는 2에서, 두 번째는 x 절편, 꺾어서 들어올릴 테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첫 번째, 원함수가 있는데 걔를 미분해서 0이 되는 그 지점, 그때 k를 뭐 찾아라 이런 얘기일 거고, 두 번째 절대값을 꺾어 올린 거니까 f의 2가 0 되게 하는 지점, 이 두 개의 합집합이겠구나. 그렇게 풀면 돼요. 얘가 0인 거를 찾으면 뭐 이렇게 뭐 나오지? 3분의 5인가? k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0인 거를 찾으면 3분의 8인가가 나올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풀 수 있다. 넘어갈게. 메모하시고. 뒤에 거 먼저 할게. 일단 19번.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의 시각 t의 속도가 원점 출발이래요. 뭐 속도가 뭐 이렇게 돼 있단다. vt가 3t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5, 얘는 4t 빼기 k 이렇게 돼 있대. 출발 후 PQ가 오직 한 번 만나도록 P의 속도가 너고요, Q의 속도가 너야. PQ가 딱 한 번만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 개수를 구하래. 만난다? 만나? 만나는 지점은 위치가 같아도 되고, 위치가 똑같은 지점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응용을 할 거면 두 점의 위치의 차가 제로가 되는 거지.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 내가 위치가 여기가 1이고 위치가 여기가 3이면 두 개의 그 위치의 차는 2잖아. 큰 거 작은 걸 빼면. 근데 위치가 같다는 말은 나랑 쟤랑 똑같아요 그 말 아니냐. 그 두 개 사이의 거리가 빵이란 얘기잖아. 이해했지?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얘의 위치를 위치 함수를 ft라 하고 얘의 위치 함수를 gt라고 하자고. 근데 원점 출발이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적분하면 돼. t세제곱 빼기 2t의 제곱 빼기 5t 이렇게 하고, 적분상수 c가 생기는데 0,0을 지나는 거니까 필요가 없고, 여기도 적분하면 되지 뭐. 2t의 제곱 빼기 kt 이렇게 있고, 여기니까 필요가 없어. 근데 오직 한 번만 만들도록 그랬으니까 절대값에 ft 빼기 gt, 얘가 0인 순간 이런 t 값이 오직 한 개라는 거지. t가 한 개야. 그럼 언제 그러냐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지 뭐. 이렇게 이 식을 세워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하잖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돼. t에다가 t제곱 빼기 4t 더하기 k 빼기 5 이렇게 되고, 네가 0 이렇게 식이 되거든. 하는 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그럼 얘가 0 되는 것은 얘가 절대값을 떼면 절대값 t가 되고, 절대값 t제곱 빼기 4t 더하기 k 빼기 5 이렇게 될 거니까 계산은 뭐 됐어. 이게 0이니까 네가 0이거나 네가 0이 되는 t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직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t가 0이라는 얘기는 시작은 두 개가 원점 출발이니까 똑같은 지점 출발했을 거 아니냐. 걔는 제외해야겠지. 걔는 제외해야 돼서 결국 해야 될 게 얘가 0인 것이 t가 양수일 때 존재해야 돼요로 바뀐다고. 이렇게 얘가 0인 게
됐지?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일로 풀린다. t제곱 빼기 4t 더하기 k 빼기 5라는 이 놈이 0 되게 하는 그 t 값이 양수에서 only 1인 거야. 한 개만 존재할 때 그때 해보라는 거지. 얘를 쳐다보면 t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니까 k 빼기 9 이렇게 돼 있는 함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여기가 2 여기가 k 빼기 9. 그러니까 only 1이라는 얘기는 가만 있어봐. 이래도 되겠네. 여기 t축이 이래도 하나 무조건 만날 거 아니냐. 0이 뭐 이쯤에 있을 거니까 요것도 될 거고. 그 다음에 t가 0보다 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 이런 거 되겠네. 이렇게 맞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함수를 gt 정도로 놓으면 첫 번째 이 상황은 뭐 d가 0 해도 되고 k 빼기 9가 0인 상황 이렇게 하면 될 일이고, 분홍색 상황은 0을 집어넣었을 때 밑으로 꺼지면 되지. 0보다 작으면 되잖아.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여기가 한 점에서 만날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g의 0이 0보다 작은 경우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면 된다고. 되겠어? 됐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풀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꼼꼼하게 해야지. 0보다 작거나 같다. 0에도 상관없잖아. 이렇게 가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번까지만 하고 쉴게. 20번 봐. 변이 자연수랜다. AB, BC, CA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단다. AB랑 CA를 곱했는데 48이란다. 세 개가 등차수열인데 세 개가 등차수열 그러면 뭐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밑에 보니까 48이래. 그러면 뭐가 큰지 작은지를 모르지만 일단 조합만 따져보자고. 1 곱하기 48 24 3 곱하기 3일은 3 3, 6, 18 이렇게 많아. 4 곱하기 12 6, 8에 48 이거 하면 되나? 이 정도의 조합이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조합이. 근데 모든 변이 자연수니까 BC라는 이 가운데 있는 변은 이 두 개를 나눈 다음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자연수가 안 나오지. 49니까 얘는 안 되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6이니까 13이 되네. 너는 일단 오케이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19니까 안 돼. 자연수가. 여기도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 16이니까 8이라는 게 나오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6하고 8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7이니까 이런 조합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 서술할 때는 이렇게 써도 돼. AB랑 BC랑 CA 너의 조합을 이렇게 구했어요. 순서대로 쓰면 되잖아. 2, 13, 24 서술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 쓰면 4, 8, 12 이렇게 쓰고, 여기는 6, 7, 8 이런 조합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순서대로 얘가 이제 그 크기 순으로 좀 써놨는데,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니? 삼각형을 만들려면 가장 작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길어야 돼요. 안 돼 이거. 안 돼. 좋아. 넌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만 되는 거야.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떴네? 세 변의 길이가 뜨면 뭘 구할 수 있지? 코사인 값. 코사인 값을 구하면 사인 값 알고 이제 할 수 있겠다. 까릿? 그렇게 하면 충분해. 계산이 좀 더럽다는 단점이 있지. 맞아 해야지. 6, 7, 8이니까 비스무리하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A, B, C가 있어. 여기가 6이고 BC가 7이고 여기가 8이야. 대충 이 세타로 두고 코사인 법칙을 돌려. 코사인 세타를 하면 2 곱하기 6 곱하기 8이 되고, 6의 제곱 36, 8의 제곱 64, 7의 제곱 49. 요걸 빼서 이제 계산하면 뭐라 그러더라? 32분의 17인가? 아주 간사한 숫자가 나와.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사인 세타를 구해. 뚜딱뚜딱 풀면 얘가 32분의 7호토가 나와.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됐지 뭐.
그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여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변이 7이고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여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하면 외접원의 그 반지름이 나올 테고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렇게 가면 일단 성공이고. 내가 힘들다. 좀 쉬자. 좀 쉬어. 쟨 또 왜 안 꺼지니? 우리 딸 태어나기 전에 산 거란 말이야 이게. 그때는 한 400만 원 주고 샀는데 500인가. 10시에 수업이면 한 8시쯤 일어나야 되는 거지? 2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야. 쉽지 않지? 수능을 보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냐? 그 2시간 전에 일어나는 습관이 매일매일 들어야 좋아. 알아서 그때 막 잠이 깨지거든. 교과서 선생님이긴 됐고 주말이니까 늦게까지 자고 싶었겠지? 근데 평소에도 늦게까지 자잖아. 아니야? 6시쯤 일어나. 아, 이 좀비 새끼들 아주 그냥 말을 하면 다 말을 먹어. 따라해봐. 6시. 그때쯤 일어나. 요즘 문제는요, 넓이가 뜨고 무슨 비율 관계가 어쩌고 넓이 공식이 어쩌고 거리곱이 어쩌고 잘 안 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네가 해야 될 거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찾아야 되지 않아요? 맞죠?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3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교점이니 3차 함수에서의 x제곱까지는 건드릴 일이 없어요. 그 3차 함수의 x제곱까지 건드릴 일이 없다는 얘기는 3차 함수에서의 세근합과 연립한 식에서의 세근합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세근이 0하고 2하고 a예요. 세근을 합하면 a 더하기 2죠. a 더하기 2인데 교점이 여기가 a였네. 근데 여기가 중근이잖아. 이 중근 두 개 합한 게 2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여기가 1 이걸 써야 하고, 두 번째는 요식을 관찰해봐. a제곱 a 더하기 a 더하기 b야. 이렇게 봤어야 계산이 더 편리했을 수 있어. 이렇게 봤어야. a라는 놈의 넓이는 말이지 0에서부터 1까지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다? 이렇게 할 거고, b라는 것의 넓이도 물론 1에서부터 a까지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걸 뺀다? 이렇게 할 텐데 a 더하기 b도 말이다. a 더하기 b도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다 해서 적분할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지? 그래서 a라는 놈의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함수값이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뺀 걸 적분하면 돼.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면 대충 이렇게 나와. 이게 a의 넓이야. 괜찮지? 큰 거 작은 거 빼면 되는 거니까, 직선을 제일 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상황이 똑같을 것 같지 않니? 어차피 a 더하기 b는 여기서부터 a까지 노란색에서 흰색을 뺀 걸 적분할 거 아니냐. 근데 노란색에서 흰색 뺀 것이 얘라며. 얘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요것만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너 때려놓고 계산하면 a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했을 거야. 여기를 이제 따로 공식을 치고 싶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의 트렌드는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냥 가셨으면 했어. 넘어갈게. 그래. 그 다음에 23번. 얘도 그래.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기 마련이지.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아씨 여기 x축이 위쯤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풀잖아.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푸는데 계산을 하는 건 얘예요. 그러면 넣어봐. fx를 넣으면 2 절대값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다가 dx를 꽂은 거야. 그럼 너는 2배 k에서부터 k 더하기 3까지
절대값 x-4가 되고 dx 받고 얘는 적분하면 구간의 길이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인 것이 2분의 1이었다는 거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는 k에서부터 k 더하기 3까지 절대값 x-4의 dx를 하는데 넘어가면 2분의 13, 2로 나누면 4분의 13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얘만 처리하면 되겠네. 그러면 비교적 간단해지는 거지. 절대값 x-4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근데 k가 뭐 1에서부터 2까지라 했으니까 이 여기다 치면 두 개 평균이 4니까 여기는 합이 8돼야 되는 거라서 7 이씨 여기가 2 평균이 4라는 얘기니까 합이 8돼야 돼 6 이렇게 돼 있는 거라 k는 뭐 이쯤 있나 봐. 뭐 어딘지 모르겠어. k는 이쯤 있을 거고 k 더하기 3을 해보면 4보다는 살짝 크겠지 뭐. 그러니까 살짝 커. 여기 k 더하기 3이 있어.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네. 이렇게 이제 평면도형으로 풀어.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두 개 합한 것이 4분의 13일 때 k를 찾아내면 되겠네. k 값이 두 개 나올 텐데 하나 걸으면 돼.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24번 여기만 꺼야지. 아 덥다. 왼쪽 지울게. 그 A의 n제곱근 이게 나오면 x n제곱은 A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를 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의가 얘니까. 그래서 1의 세제곱근 구해봐. 그러면 x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모든 x를 구하는 거야. 그 x는 실수가 1개고 허수가 2개 나오지. 그 3개를 다 쓰는 것이 얘의 정의고 그때 실수인 x는 1 쓴 것을 세제곱해서 1이 나오는 수 중에 실수라 해서 이렇게 쓰지. 이거 읽어봐. 세제곱근 1 이렇게 되잖아. 세제곱근 1 아이고야. 그래서 얘를 세제곱근 1 이렇게 읽어낼 거라고. 얘는 도금한 거야. 얘를 읽어낸 거야. 세제곱근 1이라고 읽어낸 건데 걔가 그냥 얘처럼 빠져나가서 그냥 1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실근의 개수가 2개인지 만 개인지 한 개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러 가야 되는 걸 만나게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네. n이 짝수였을 때는 x의 제곱, x 4제곱처럼 이런 함수가 있는데 y는 a가 움직여. 이렇게 되면 2개, 이렇게 되면 1개, 이렇게 되면 빵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맞지? 질문이요. 4제곱근 0은 정의해 안 해? 지금 내 설명은 건성으로 들었지. 건성으로 들었어 너 지금. 얘는 x 4제곱 그러니까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니까. x 4제곱은 0을 만족하는 모든 근은 4개 있겠지. 그 4개가 똑같으니까 4중근 그럴 거 아니냐. 그때 실수를 쓰는 것을 제곱근, 거듭제곱근의 정의라고 대충 얘기하잖아. 4제곱근 0이라는 것은 4제곱해서 0이 나오는 실수를 쓴 거야. 정의해 안 해? 한다고. 여기가 0일 때 실근이 하나 있잖아. 그게 0일 거 아니냐. 정의한다고. 세제곱근 0은 정의해 안 해? 정의하는 거야. x 세제곱은 0을 만족하는 실근 하나 쓴 거잖아. 얘가 지금. 그치? 그리고 홀수일대를 해보면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정의를 하겠지. 루트부터 제곱근부터 출발하니까 x 세제곱, x 5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어. y는 x n제곱을. n은 이제 홀수야. 그러면 a가 양수여도 1개, 빵이어도 1개, 음이어도 1개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양수였을 때는 걔를 우리는 n제곱근 a라고 부르는데 a가 뭐 양수잖아. a가 양수잖아. 그럼 너도 양수겠지 뭐. a가 양수면 너도 양수야.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 n제곱근 a라고 부를 텐데 a가 0일 거니까 n제곱근 a라고 써도 되고 n제곱근 0이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는 거고 여기에 부딪히는 x값은 n제곱근 a라고 쓸 텐데
A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면 음수로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4제곱근 마이너스 3은 정의하는 거야? 정의 안 하지. x 4제곱은 마이너스 3을 만족하는 실수가 어딨어. 없잖아. 없다고. 정의하지 않아. 짝수 지수가 들어오잖아.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이럴 때만 만나지 않냐. 음수일 때는 안 만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은 정의해 안 해? 얘는 하는 거라고. 홀수 지수니까. 됐죠? 됐어요? 그래. 이쪽으로 와. 그러면 3차 함수가 있는데 f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래. 그러면 분류 기준은 이럴걸? f의 n이 양수일 때, f의 n이 0일 때, f의 n이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 거고, n이 짝수인 경우랑 n이 홀수인 경우랑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거야. 개수를 구할 거니까. 짝수일 때는 이게 양수야? 방금 봤지? 2개. 이럴 때는 1개. 이럴 때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홀수일 때는 너도 나도 1개.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얘를 쓴 게 GN을 쓴 거야. 실간의 개수를 물어봐라 그러면 이 표를 기억해. 이 표를 네가 스스로 잘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여기가 왔네. 그럼 이제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그럼 G에 n이 있어. 얘랑 G에 n 더하기 7이 같대. n은 짝수라고 했으니까 짝수 대충 이 정도 생각해봐. 2에서 7을 더하면 9잖아. 여기 홀수예요. 얘는 1로 정의가 되네. 이렇게. 그 GN이 1인 거를 찾아야 돼. GN이 1이라면 이게 0인 거 아니냐. 이게 0인 거라서 X절편, N절편을 찾으면 되는구나. N이 6이랑 10이랑 14겠지. X절편 찾으면 되는 거니까. fx가 0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g에 n이 있고 g에 n 더하기 7이 있어요. 여기가 홀수래. 대충 한 3 정도 생각해봐. 이건 짝수잖아.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대. 왼쪽일 때 하나지. 이렇게. 얘가 하나야. 얘가 하나니까 오른쪽에 있는 얘가 한 개를 만족하는 상태로 가야 되겠는데? 근데 여기가 n 더하기 7은 짝수라는데? 근데 얘가 한 개가 되려면 따라해봐. 짝수 n 더하기 7. 그 n 더하기 7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지. 그래. f에 n 더하기 7. 거기 헷갈렸을 수 있어. 합성함수라. 이게 0 되게 하는 n값을 찾으러 가야 돼. n 더하기 7이 되는 게 절편이 6, 12, 14잖아. 6일 때, 12일 때, 14일 때. n값을 뽑아내야지. n값 뽑아내. n은 마이너스 1일 때, n은 뭐 5일 때, n은 7일 때 이렇게 될 텐데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너는 안 되고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 됐지? 됐어. 이렇게 하면 되고. 25번. 많이 나왔던 패턴이야. 많이 물었어. 평가원에서도 물었고 이후 많은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물었는데 어떻게든 풀어. 이거는 어떻게든 푸는데 말이죠.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S4는 여기다 쓸게. A의 1이랑 A의 2랑 A의 3이랑 A4를 더한 거야. A4에다가 절대값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4개를 다 데리고 다니면 피곤할 거란 생각이 들어. 근데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수 아니냐. 평균 곱하기 항수니까 이 3개의 평균은 A2예요. 맞지? A4는 남겨둘 생각이야. 왜냐면 알맹이끼리 같거나 얘는 여기 마이너스 단계 갈 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절대값을 걸었으니까. A4는 남겨놓은 채로 갈 거라서 너는 3배 A2라고 쓰고 더하기 A4로 쓰면 일단 너는 좀 성공한 거야. 계산이 불편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쓰면. 그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절대값 A4가 있어요. 오른쪽에 절대값 3A2 더하기 A4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면 되겠네. 첫 번째, 네가 너일 때 A4는 3A2 더하기 A4일 때 이거 하나 풀고, 두 번째 A4는 마이너스 3A2 빼기 A4일 때 이 두 개를 나눠서 풀면 되겠네. 이렇게 나눠서 풀면 돼. 그 다음 이제 알아서 해봐. 이게 나눠지게 되면 A2가 제로잖아. A2가 제로니까 이제 뭐 이렇게 뚝딱뚝딱 풀면 돼. 됐어? 이 두 개로 나눠서 풀면 되니까 그건 네가 해보고 이제
26번. 오. 이것도 기출 패턴 그대로인데 3차 함수, 2차 함수, 세 점에서 만나요. 그 대충 이렇게 그렸어. 세 점에서 만나요. 세 점에서 만나는 그렸어. 근데 삼각형 ABC가 X축과 안 만난단다? 야, ABC가 X축과 안 만난다는 말은 여기에 교점 X좌표를 A라 하고 교점 X좌표를 B라 하고 교점 X좌표를 C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를 뭐 F라 하고 여기를 G라 하면 FA든 GA든 함수값이 같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G로만 얘기할게. GA, GB, GC가 X축 위에 아예 있거나 다 양수거나 함수값이 다 음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옳지, 옳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구나. 근데 어쨌든 교점을 연구하라고 했으니까 시작해야 될 거는 이걸 하겠지. X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7X 더하기 K가 있고 너는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만들어 놨을걸? 그러면 움직이는 함수를 되도록이면 상수함수로 두는 게 편하니까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9X 마이너스 K라고 놓고 왼쪽에 있는 함수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서로 다른 세 개를 만나는 지점을 일단 연구를 먼저 해야겠지. 그게 다는 아닌데 걔를 하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X축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게 마이너스 27 왼쪽 그래프 그린 거야. 뭐 딱히 뭐 어렵지 않아서 그냥 하고 있어. 이렇게 있고 왼쪽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어.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로 움직이면 되는 거라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졌을 때는 네가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을 거라고. K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27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일단 움직여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예를 들어 이쪽을 딱 부딪힌다고 해도 근이 3개 나오거든. 이거 X좌표, 이거 X좌표, 이거 X좌표가 나와요. 이쪽을 지나가도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가 나와요.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X좌표를 쳐다보면은 무조건 3보다 크지. 3보다 항상 커. 왜 그러냐면 함수값이 양인지 음인지 따져야 되잖아. 얘가 양인지 음인지 따져야 되는 거니까 이 교점의 X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상태였잖아. 함수값이니까 거기는 그 함수를 그려보면 얘가 x에 x 더하기 2가 되는 거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 0이 돼요. 이렇게. 그럼 3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양수네? 그치?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니까 함수값이 하나가 양수니까 나머지 2개 모두 양수여야지. 됐지? 모두 양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 그럼 x에 x 더하기 2가 양수인 곳에서만 교점이 발생돼야 되는군요 를 알 수 있어. 그거 이해했어? 양수가 되는 게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 함수를 쳐다보면 이쪽에도 있을 거 아니냐. 함수값이 양수에 왜냐면 왼쪽에 찍힌 점들이 있으니까 이쪽이 있는 거니까 얘가 나타나는 그 실근이 얘가 양수인 범위에서만 생겨야 된다는 걸 알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는 0보다 크다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어. 그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그 다음에 0일 때 얼마더라? 0일 때 X축이 여기 있잖아.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0보다 크고 잠깐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이렇게 마이너스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고 0보다 크다니까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K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다시 교점의 X좌표가 생기려면 함수값이 모두 양수인 걸 판단했으니까 그 세 개의 교점은 여기다 때려 넣어도 나오고 함수값이 여기다 때려 넣어도 함수값이 나올 텐데 오른쪽에 있는 게 고정되어 있는 함수니까 오른쪽에 집어넣고 싶었던 거야. 그 함수값이 세 개 모두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 양수가 되려면 얘가 양수인 그 범위 안에서만 X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 걔를 해봤더니 이런 범위 있으라 했으니 이거보다는 작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그럴 때 뭐가 그랬지? 정수 K의 개수. 이제 뭐 다 했지. 마이너스 K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뭐 이런 거 되잖아. 이런 거 상관없잖아. 여기에 있는 범위 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이쪽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이 범위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지. 벗어나면 3개가 아니잖아. 여기 뭐 2개, 여기 막 1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3개 돼야 되는 거니까 요 사이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범위를 가지고 개수를 세우면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메모하시고. 잠깐 29번으로 와서. 크리티컬한 조건은 얘야. 연속. 두 번째.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구별을 해야지. 너랑 너랑 있어. 여기 x값에다가 x-5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래. 그러면 그래 봐. 여기에는 이차 함수가 하나 있어. 이게 f의 x 더하기 3이야. 그 다음에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나 해. 이렇게 해서 f의 x-2 이렇게 돼 있대. 0이 어디 있는지가 좀 중요한데 0 왼쪽 오른쪽을 따졌을 때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0이 여기 있다고 쳐봐. x는 0이. 0 왼쪽에는 흰색을 쓰세요? 요만큼이고 0 오른쪽에서는 노란색을 쓰세요? 요만큼이니까 불연속일 거 아니냐. 안 된다고. 그러면 필연적이야. 0이 여기 있어야지. 그래야 왼쪽은 이만큼을 쓸 테고 오른쪽은 요만큼을 쓸 테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지? 이렇게 되는 상태야.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선을 찍으면 요만큼이 5만큼 평행이동했고 2점이 1로 가는 거니까 보이지? 요만큼도 5만큼 길이를 가질 거야. 왜? 2점이 1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2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알고 2점의 좌표는 5라는 걸 알게 된다. 오케이? 감수를 세울 거야. 얘를 갖고 세울게. f의 x-2인데 최고차이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인수가 너랑 너네. 여기 보면 너무 막 갔나? 얘가 불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0되게 하는 x값이 3개여야 하고 분모가 0되게 하는 x값이 3개여야 되는 거니까 GA가 0되는 값이 A가 3개라는 말은 x축이 여기 있어야겠지. 그래야 하나, 둘, 3개 만날 거 아니냐. 파란색과 x축이 3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해했지? x축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식을 세우려면 이제 최고차이에서 1이니까 x랑 x 더하기 5랑 x-5 이렇게 챙길 것이고 f의 1값을 구하라며. f의 1값이니까 x에 3 집어넣으면 돼요. 3 집어넣으면 왼쪽은 f의 1이죠? 3 넣어봐. 3 곱하기 8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 절대값 걸라며. 절대값 걸어서 계산하면 된다. 됐어요? 오케이. 거봐. 히터 트니까 졸잖아. 28, 29 아니 29 했잖아. 30번 먼저 하고 28번으로 갈게. 30번 봐. 저거 보면 뭐부터 할 거니? 로그가 떴네. 밑 또는 진수의 변수가 있으면 밑과 진수 조건을 먼저 챙긴다. 두 번째, 계산을 한다. 지수로그 방부등식의 계산은 밑 통일시켜서 계산한다. 이런 원칙이 있잖아. 그대로 따라갈게. 첫 번째, 16-x제곱은 0보다 커야 하고 x 더하기 2도 0보다 커야 돼. 범위를 그대로 쓸지 안 쓸지는 좀 이따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미통일을 시킬 텐데 일단 얘를 3하고 루트 3이 있으니까 3으로 통일시키는 게 편한지 루트 3으로 통일시키는 게 편한지를 해야 돼. 딱 봐도 3으로 통일시키는 게 편하지 않니? 이게 3이면 얘가 제곱이잖아. 그 3으로 통일시키려 마음을 먹어. 시키기로. 위로 올렸지. 그 다음에 일단 K를 쓰자. K 쓰고 얘는 로그 3에 요놈의 제곱이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썼을 거야. 로그에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여전히 미통일시켜서 하는 거니까 얘는 로그 3에 K제곱이 되고 더하기 로그 3에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진수끼리 곱할 거라서
로그 3이 되고 3의 k제곱이 되고 x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쓸 생각인 거지. 오케이? 미통일 시켜놨는데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예요. 16 빼기 x제곱의 제곱이 되고 그대로 정역의 크기랑 함수값의 크기가 똑같을 거니까 3의 k제곱에 x 더하기 2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대로 하기 불편하니까 양쪽에 루트를 박을게. 어차피 양수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거? 이거 양수. 이거 양수 그랬잖아. 이거 양수야. 어디 갔어?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야. 이렇게. 루트를 박으면 절대값인데 절대값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잖아. 다 양수니까. 절대값을 박는 느낌으로 가. 16-x 제곱이 있고 얘는 3의 2분의 k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2가 있더라. 이 부등식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지. 됐지? 됐어. 그 다음에 저 범위를 고려해가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16-x제곱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4 이렇게 있고 직선은 마이너스 2를 관통하는 거니까 뭐 이쯤 이렇게 쓱 올라가는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x 플러스 2도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큰 거지. 이것도 함수값이 0보다 커야 하고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야. 16-x제곱도 0보다 큰 거니까 너도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얘를 나눌 거는 왼쪽에 있는 함수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쓰는 건데 직선조차 그렇다는 얘기니까 위로 올리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쓰는 범위는 이쯤을 쓰는 거야. 직선도 양수면서 함수값도 양수해야 되는 거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하겠다는 거야. 됐지? 눈 감을 때가 아니야. 오케이? 이 범위에서 할 거야.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x가 3개라 그랬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2보다는 클 거 아니냐.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라서 x가 마이너스 1, 0, 1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 3개잖아. 그래 3개니까 이제 1의 위치가 중요해졌어. 1의 위치는 이름은 해피하지. 이러면 행복한 거잖아. 1이 이 범위 안에 끼면 되는 거니까. 2는 끼면 돼, 안 돼? 안 되지. 2는 여기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수로 가면서 기억륜 디귿 문제를 풀 때처럼 여기 있는 이 교점이 너하고 너 사이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비교하라고. 1을 분홍색에다 넣어. 분홍색에다 넣으란 얘기는 여기다 넣으란 얘기잖아. 15. 1을 직선에다 넣어. 그러면 3의 2분의 k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된 건 항상 커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되고 2를 또 넣어. 2를 저기 직선에다 넣어. 직선에다 넣으면 3의 2분의 k제곱 곱하기 4 2를 이쪽에다 넣어. 그러면 12 이렇게 돼서 이쪽인데 여기는 2가 만약에 여기 있다 해도 여기 딱 만난다 해도 실제 늘 값은 2보다 작은 값을 지금 집어넣을 거잖아. 범위가 여기는 개구간 아니냐. 집어넣을 거니까 2가 되더라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하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를 조심해. 여기를 조심해서 가면 된다. 그 얘기고. 이제 28번.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각각의 위치가 FT, GT라고 했고 가를 보면 두 개 사이의 거리 FT랑 GT의 차가 있는데 거리라 그랬으니까 절대값을 건 이 식은 T의 T 빼기 4의 제곱이에요. 이거 따라올 수 있겠어? 두 개 사이의 거리라 그랬으니까 위치 함수를 FT, GT라고 하면 맞지? 그 다음에 나를 보면 PQ의 속도의 합은 제래. 그러니까 F'T, G'T 속도의 합이 3T제곱 빼기 16T 더하기 10 이렇게 돼 있대. 원점 출발이니까 FT 더하기 GT도 뽑아낼 수 있어. 뽑아냈지? 뽑아내면 T의 세제곱 적분하면 된다. 빼기 얼마야? 8T의 제곱 더하기 10T 상수항은 필요가 없어 보이고 F형 더하기 G형은 빵이니까 그렇게 이제 구해놨어. 여기도 정리를 해보면 얘가 T세제곱 8T제곱 더하기 16T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밑에 보면은 점P가 출발한 후 T가 K에서만 원점을 지날 때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야. 위치의 함수값이 0인 지점이
FT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출발한 시각부터 Q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이제 그랬는데 일단 이 식을 요리를 해야지. 위에 보면은 빼놓고 절대값을 씌워놓고 아래쪽은 합한함수를 줬으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로 엮으러 가. 그러니까 GT가 마이너스 FT 더하기 너잖아. 그렇게 엮으러 가. 엮으러 가면 2배의 FT 빼기 평가원 포인트 그대로 살린 거라서 풀이 과정이 되게 간단 명료하지. t 세제곱 빼기 8t 제곱 더하기 16t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하나로 통일시켰어. 별거 아니야. 통일을 시켜놨어. 이렇게 풀면 네가 양수거나 네가 음수거나 이런 조합이 나오겠지. 오케이. 그거를 풀면 ft가 두 개로 걸리거든. ft가 t 세제곱 빼기 8t 제곱 13t 요게 걸리고 나머지 gt일 거니까 GT가 있어. 여기 계산하면 되잖아. FT가 걸리면 GT 계산할 수 있잖아. 여기에서 GT를 계산해 보면 그게 마이너스 3T 이렇게 나오는 조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FT가 거꾸로겠지 뭐. 마이너스 3T가 나오고 그 GT를 하면 T 세제곱 빼기 8T 제곱 더하기 13T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게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함수 두 개를 뽑아놨으면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다. 이것도 어떤 짓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함수를 그려. 요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긴 필요 없고 여기가 위치가 0될 때를 찾으라 그래서 0되게 하는 함수값도 찾아야 되거든. 일단 찾을게. 루트 3이 있어. 얘는 y는 t 세제곱 마이너스 8t의 제곱 더하기 13t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관계를 살펴보라 그랬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3t라 그랬는데 걔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y는 마이너스 3t. 근데 교점의 x표를 찾으면 하나는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그랍이 8이어야 되잖아. 세그랍이 8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4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이 관계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가 전피가 출발하는 후부터, 그러니까 FT가 흰색 아니면 보라색으로 둘 중에 하나로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야. T가 0보다 컸을 때 갈아타야 되는데 P가 0과 4 사이에서 원점을 딱 한 번 지난대. T가 K일 때 한 번 지난다 그랬으니까 여긴 지나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FT가 될 수 있는 게 여기는 여기를 써야 되고 0에서부터 4 사이에는 나머지는 얘를 써야 돼. 이렇게. 그래야 한 번 만나는 거잖아. 됐지? 원점인 경우가 위치 함수값이 제로인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으니까 0에서부터 4 사이에서는 FT를 요걸 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에서 아래 걸 택해야 된다고. 위에 걸 택하면 안 되잖아. 위에 걸 택하면 여기 또 만나잖아. 안 돼서 여기를 택하게 되는 상태가 돼. 그래서 출발한 후부터 Q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때 전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정Q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 여기로 다시 돌아오잖아. 왜냐면 여기가 P면 여기가 Q일 거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하라는 게 인테그랄 0에서부터 4 더하기 루트 3 절대값에 F'T의 dt를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도함수가 양인지 음인지만 따지고 함수값만 계산하면 돼. 도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수지, 증가니까. 여기서부터 전부 다 감소잖아. 쭉 감소가 되는 거라서 너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는 F'T의 dt를 그냥 하면 되고, 증가 상태니까.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부터 4 더하기 루트 3까지는 감소 상태니까 마이너스 F'T의 dt를 하면 될 예정인 거지. 이렇게. 나머지 함수값 그냥 계산하면 돼. 너는 F의 1에서 F의 제로를 빼면 되는 것이고, 너는 거꾸로 빼면 되겠지 뭐. F의 1에서 F의 4 더하기 루트 3 요걸 빼서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거기다 때려놓고 계산하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안 푼 게 있어. 야, 시간 빡빡한데? 시작을 바로 해야 되겠다. 15번이 있는데 그 15번은 해설을 참고하시는데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지
할만해요. 잘 읽어내면 되거든. 잘 읽어내면 되니까 시간상의 문제인 거라 쭉 읽어내면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15번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뭐 어쩔 수 없어. 나열해봐야 돼. 수열 노가다 문제거든. 나열해서 찾아야 되는 거라